어, 낚시 금지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청원이 10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일이고요. 뭐 누군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도해 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청원에 대해서 저 역시도 낚시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평생을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 낚시에 대한 각별한 이 애정과 또 나의 낚시를 떠나서 내가 하는 낚시, 나의 낚시 생활을 떠나서 이 낚시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철학 같은 게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도 반드시 제가 크고 높은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시작은 좋았지만은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개인이 아니고 이것이 낚시 단체가 이 시도를 했었다면은 훨씬 더 이거는 큰 시작이 되겠죠. 바꾸고 말하면은 시작은 되었으나 앞으로 결국은 이 낚시인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관과 이 협의가 됩니다.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기다린다. 심지어 우리는 이 낚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까지 책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낚시인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없다. 낚시인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낚시 단체 그런 것이 없어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파트너가 없다. 낚시 관료들, 이 관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도 맞고요. 우리 낚시인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정말 아쉬운 것은 낚시인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낚시단체,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낚시 인구가 그렇게 많고 또 타 레저에 비해서 이 낚시인은 열정이 거의 병적입니다. 낚시라는 취미는 그저 시간 날 때 조용할 때 한 번씩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고 이건 뭐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광적인 그런 어떤 집착력을 가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낚시인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이 4대 강뿐이 아니고 지방 하천까지도 하천 정비 사업을 엄청나게 하죠. 그 엄청난 예산이 들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천에 손만 댔다 하면은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 자전거 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 하천변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사이클 인구, 낚시 인구보다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죠. 낚시를 하는 국민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사이클을 하는 국민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할까요? 더 많은 인구가 즐길 수 있는 곳에다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인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낚시는요 투자도 필요 없습니다. 길 내줄 필요 없고요.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길 막아놓은 말뚝만 치워주면 됩니다. 길을 내주고 시설을 해줄 필요도 없죠. 근데 그게 어렵답니다. 이 많은 이 모든 레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낚시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요 너의 잘못도 아니요 딱 한 가지인데요. 낚시인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알 것 다 알고 평생 낚시 활동을 해왔으면서 단체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뭐 했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게 글쎄요, 핑계 같습니다만은 이 낚시인들은 이 1대1로 만나보면은 나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낚시인들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 모이면은 안 보이는 대중으로서의 낚시꾼은 반드시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롭지만도 않습니다. 감히 사실 제가 겪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낚시꾼은 결코 선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 낚시 대중은 정의롭다고, 반드시 정의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이 제 경험입니다. 어떤 단체나 혹은 어떤 개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수가 있겠죠. 야, 저 사람 정도면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도면은, 낚시인을 결집할 수 있을 정도의 명망과, 낚시 철학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필히 안티가 있습니다. 정말, 글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도 그 정도면은 싫을 겁니다. 그 정도 고통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진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낚시인 전체, 본인도 결국은 한 사람의 낚시꾼일 뿐인데, 낚시인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낚시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할 때, 제가 볼 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권해드리고 싶은 인물들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아마 그분들 나서지 않는 이유는 나섰다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을 모아주면 참 좋은데,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힘을 모아주면 좋은데, 뭔가 트집을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서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낚시단체 엄청나게 많죠. 이 소규모 단위의 이 조우회부터 뭐 대형 조우회, 수십 년 이어져 온 명망 있는 조우회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낚시인들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들이 각자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다가 본 자신들의 그 단체가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병이라면 병이다. 이번 이 낚시청원 관련해서, 국회 청원 관련해서 업자들은 뭐 하느냐, 업자들은 이익만 취하고 뭐 하느냐, 이런 주장들 보는데요. 업자들 일 많이 합니다.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정도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 소위 낚시계에 대표하는 그런 굴지의 낚시 조구 업체 대표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낚시협회입니다. 낚시업자들이 모인 협회죠. 근데 낚시인 협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도 장차 낚시계 전체를 대변하는 낚시인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낚시계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본인들이 나서고 싶다. 본인들이 뭔가 이익을 취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그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어떤 뭐 이 금전이 꼭 필요한 돈이 급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번 이전에도 막구에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했고, 저는 그 일원은 아닙니다. 저는 그 일원은 아닌데요. 제가 지켜본 바로 낚시협회는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 제가 볼 때 낚시업자들 모임인 낚시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물론 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오로지 이 낚시계를 위해서 낚시의 활성화 또 낚시의 어떤 이 입지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협회에 가는 길에 응원을 보냅니다. 물론 저는 낚시협회의 그 배경이라든가 탄생 배경이라든가 그 목표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던 바들로는 그만하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어떤 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국 붕어낚시인협회 전붕협 소속입니다. 그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업은 모르겠으나 낚시에 대해서는 굉장한 실력과 또 이 어떤 명망 그리고 낚시 철학들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나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부분, 본인이 대표가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붕협 역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낚시단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의욕을 가진 회원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뭐 저희 모임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붕협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고 더 이 인지도를 많이 가진 어떤 단체가 정의로운 낚시 문화를 위해서 낚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면은 저는 전붕협도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전붕협을 어떤 전붕협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전붕협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이 전붕협 회원님들을 설득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소속으로 들어갈게. 내가 그 단체 소속으로 들어갈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2등이 되고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시다바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등이 되고 2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장이 되고 쫄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왜 꼭 10명이 모인 단체든지 1000명이 모인 단체든지 자기들 단체가 대표가 돼야 됩니까? 대표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실천력이 있다면 저는 누구에게든지 숙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응원하죠.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내가 대표가 되겠어, 우리 단체가 대표가 돼야 합니다 하는 단체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야 이거 예산이 있다 하더라. 그 예산을 따내고 싶은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 쉬울까요? 국가한테 우리가 돈을 내면 냈지 국가한테 돈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째, 관을 상대하는 그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서류를 볼 줄 알고 서류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평생 글을 써왔지만은 제가 쓰는 글하고는 다르죠. 뭐라고 하나요? 발신 누구, 수신 누구, 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 문맥만 보면은 머리가 멍해져 오는데요. 그 문장이 밝아야 됩니다. 그 서류에 밝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러면 좋겠죠. 그 서류에 밝아야 되고, 물론 낚시에 대한 정의로운 철학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 서류에 밝아야 되겠고, 또 공무원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경쟁 대상이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파트너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만이 파트너가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급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일만 해도, 이 일만 하고 쫓아다녀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두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한두 달, 1, 2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낚시 금지에 대한 문제, 영원히 우리가 낚시를 은퇴하는 날까지 부딪혀 나가야 될 문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법률이 좋게 제정이 돼 가지고 금지에 대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2차, 3차 그 후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관을 상대하는 일은 다른 일 만사 제쳐놓고 오로지 그 일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수없이 이 관을 드나들어야 되고 또 문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먹고 살면서 억울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직분을 쓸 수가 있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뭐 관을 상대하는 내가 대표가 되겠소. 이 낚시 쪽에 배정된 예산을 우리 단체가 끌어오겠소. 끌어와서 낚시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첫째 이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도 못 풀어나간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몇 차례나 이 관에서 주도하는 토론회에도 참석을 해봤고 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낚시인께 어떤 이해를 구하고 계몽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하다가 며칠 동안 열이 뻗쳐서 도대체 우리가 이 낚시꾼이 말이야 이런 취급을 받고 도대체 이렇게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열이 오르죠. 며칠 동안 아는 분들 통화도 하고 계속 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다가 또 생업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한동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면 뛰어다니고 토론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낚시 쪽에서 개인들이 뭐 십시일반을 하든지 혹은 단체에서 자금이 많아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유급 사무장을 둬야 된다. 그 정도 돼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다. 어렵죠. 그런 단체 만들기도 어렵고 또 최대한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건에 최대한 접근해 있는 단체가 낚시협회입니다. 낚시협회가 상당 부분 접근을 해 있는데 문제는 낚시인들이 동참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낚시인들, 그 많은 낚시인 단체들, 조우회부터 그 많은 단체들이 제 생각처럼 자 나는 낚시협회 소속으로 들어가겠다. 낚시협회에 가서 회비 내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그게 아닙니다. 각자 평소에 우리 단체끼리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 낚시 금지 문제처럼 공동의 산이 생겼을 때 나는 낚시협회 소속이다. 우리 단체는 낚시협회 소속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쫄병이 되는 게 아닌데 왜 그 점이 좀 답답합니다. 낚시 금지 관련해서 몇 가지 메모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내뱉다 보니까 두서가 없고 순서가 없는데요. 낚시인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 낚시인이 낚시인을 너무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낚시인과 쓰레기 문제 이 얘기가 났을 때 낚시 금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식입니다.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해수부에서
예전에 담당하는 직원과 대화를 토론을 해봤는데요. 정식으로 해수부 방문을 해가지고 회의실에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랐는 게 이분들이 낚시를 뭐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낚시를 이해하기를 철렵 수준으로 그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고 취사를 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경계를 하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식입니다. 두 번째는 낚시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입니다. 낚시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 논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낚시인 중에서 낚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할 자격이 없어.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주범이야.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침을 뱉어도 아주 이 누런 가래침을 뱉는 격이 되겠습니다. 알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내가 낚시인이니까 우리끼리 감사합시다. 허물을 덮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 행사 뉴스를 통해서 보죠. 끝나고 나면 쓰레기 천지인 거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등산을 어떤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유명 등산로 입구에 가보면은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청소차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항상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도 쓰레기가 있답니다. 히말라야조차도 쓰레기 때문에 휴식연을 들어간답니다. 낚시꾼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낚시꾼이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 고맙고 대견한 것은 우리 낚시터에 분리수거장 없죠. 청소차 안 오죠. 근데 쓰레기 보기 싫게 휘날리는 그 쓰레기, 또 숲풀 속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 많이 봅니다. 줍기도 하고요. 많이 보지만은 쓰레기 때문에 끝장이 난 낚시터 봤습니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낚시 못하게 된 거 봤습니까? 도심에서 가까운 저수지, 정말 주말꾼들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주말꾼들이 매주 가는 그곳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 관에서 치워주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쓰레기보다 지금 쓰레기 훨씬 나아졌죠. 작년보다 올해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억지 주장이 아니고요. 허물을 덮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낚시를 하면서 제가 눈으로 보고 겪어온 경험이에요. 왜 그러느냐. 낚시는 인터넷을 가장 빨리 접목을 한 레저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는 굉장히 강한 게 또 사람이죠. 낚시인의 쓰레기 문제를 선포하고 낚시도 하지 마라, 낚시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것도 계몽이죠. 좋은 말로 말씀을 표현하는 것도 계몽이고 강한 의도로 표현하는 것도 계몽입니다. 그런 계몽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또 낚시단체들 행사하면서 구석구석 그 쌓인 쓰레기들 마대자루로 트럭 분량의 쓰레기들을 주워냅니다. 낚시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차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낚시인이 줍는 거예요. 낚시인이 버렸지만 낚시인이 줍는 겁니다. 스스로 해왔죠. 스스로. 어떤 행사라든가 끝나면은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동원되고 청소차가 동원돼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낚시터에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낚시인들이 처리를 한 거예요. 같은 낚시인으로서 그걸 보면서 낚시인을 욕합니까? 낚시는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지만 줍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현재 제 주장이 항상 그겁니다. 제가 정말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군인 위천
그 군위 위천 구간별로 3, 4km마다 총총도 필요 없습니다. 3, 4km마다 쓰레기 분리 수거장만 만들어주면요, 1년 안에 그 쓰레기 거의 없어집니다. 주워 나가지고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 못 주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분리수거장 만들어주고요, 청소차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주면은 위천의 쓰레기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돈 몇 푼 듭니까? 자전거 도로 만드는 10m 구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합니다. 안 하고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 분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낚시를 한다는 사람이, 그래 맞아, 낚시꾼들 정말 쓰레기 버리는 놈들이 너무도 많아, 낚시할 자격이 없어,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낚시인들 보면요, 정말 정 안 갑니다. 평생 낚시의 길을 걸어오면서 낚시 기술만 늘지 마시고 낚시에 대한 이해, 낚시에 대한 정의로운 애정,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생기고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대충 뭐 순서는 뒤섞여 버렸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0만 채우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만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동원했겠죠. 가족이며 청문회 참여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만 채우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씩씩하게 넘겨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낚시의 어떤 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어떻게 뭐냐, 어떻게 힘드냐 하는 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넘기고 보고, 야, 어쩌면 이번에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제 스타일로 이 정돈된 언어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인 여러분, 낚시인을 사랑합시다.